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겨울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전할 영화 소방관 제작 보고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작 보고회를 시작으로 소방관 그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제작 보고회에는 배우 주원, 유재명, 이유영, 김민재, 오대환, 이준혁, 장영남 그리고 곽경택 감독님이 참석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제작 보고에 앞서서 소방관 2차 예고편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올 겨울에 꼭 기억해야 할 이름들, 우리 소방관이 보여줄 그 뜨거운 감동, 짧은 영상이지만 강하게 느껴지면서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오늘 12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로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인해서 발생한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재구성한 작품으로 오늘 12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우분들의 열연으로 정말 벅찬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실화가 주는 진정성을 담은 작품들로 정말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하고 감동받게 했던 곽경택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방관의 주역분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곽경택 감독님이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주원 씨와 우리 배우분들이 입장도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장영남 씨까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의 주역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방관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자리라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곽경택 감독님부터 인사와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봉 날이 과연 오겠나 했는데 드디어 왔네요. 예, 그래서 저도 한 4년 만에 지금 이 개봉작 인사드리러 와가지고 여러 작품을 찍었지만 오늘 유달스럽게 좀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곽경택 감독님입니다. 주원 씨. 네, 저는 철웅 역할을 맡은 주원이고요. 네, 역시나 오랜만에 너무 많이 긴장되고 설렙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 네, 구조대장 임기 역의 유재명입니다. 네, 저희도 대기실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근황을 묻고 너무 얼굴 좋아졌다 인사도 나누고 하여튼 너무 반갑고 또 행복하고 떨리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유영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급대원 서희 역할을 연기한 배우 이유영입니다.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부소방서 소방대원 용태 역을 맡은 배우 김민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요. 감사하고 저도 이게 또 실제 이야기로 모티브로 한 이야기다 보니까는 너무 긴장되고 뭔가 약간 소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정말 그 모두에게 그렇겠지만 김민재 씨한테도 굉장히 값진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대환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데 어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부소방서 소방관 효종 역할을 맡은 오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혁 씨. 네, 기철역의 이준혁입니다. 이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뜻깊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영남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방관 영화에서 유일하게 소방관의 가족 그 진섭의 아내의 역할을 맡았고요. 이름은 도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벅찬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날이 올 줄 몰랐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날을 꼭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방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작품입니다. 자, 올겨울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전할 영화 소방관인데요. 하루빨리 스크린으로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 오늘 기자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의 제작 현장을 엿볼 수 있는 현장 출동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의 진심이 느껴지는 현장 출동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웠고 그 누구보다도 긴박했던 그런 현장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화재 대피 필수품들을 보면서 소방관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진압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자, 첫 번째 화재 대피 필수품 바로 소화기입니다. 자, 소화기는 각종 소화제를 분사해서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죠. 감독님, 이 영화 소방관이 실제 소방관들의 이야기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소방관을 소재로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받았을 때는 시나리오를 쓰신 분 미리 초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 거절했었어요. 왜냐하면 전작이 장사리라는 작품인데 그때 그 어린 학도병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또 소방관의 어떤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방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이렇게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나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약간의 어떤 부채의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계속 기저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최근에도 화재 사건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정말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고마운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배우분들도 사실 연기를 하면서 소방관에 대한 인식,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느낌과 좀 많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을 텐데 주원 씨는 어때요? 이 영화를 찍기 전과 찍고 나서 소방관들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소방관 분들 너무 애기 때 멋있다. 그리고 소방차만 봐도 소방차다 하면서 항상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크면서는 조금 잊고 지내다가 영화 대본을 본 이후부터는 아예 뭐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그렇고 또 소방차를 봐도 그렇고 조금 그 소방관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의 환경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노고와 헌신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 이 소방관의 영화 전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완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출동을 할 때 그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아니까 어떤 마음으로 출동하는지가 너무 느껴질 것 같네요. 정말. 자, 소방관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현장이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 불을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 안팎에서 불을 지피고 또 끄기를 반복했던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살짝 부탁드릴게요. 감독은 어떻게든 기존의 영화에서 보지 못한 장면을 구현해내는 게 연출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소방관들이 주인공인 영화 나왔지만
대부분 장르적으로 이 부분 차용을 했고 저희처럼 그냥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소방관 분들의 이야기를 한 영화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소방관 분들이 분명히 보실 거고 그분들이 아 저게 우리 실제 현장하고 대단히 닮아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연출을 제대로 한 거라고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불도 불이지만 또 연기를 공포스러운 현장의 연기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은 그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방관 분이 소방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의 역류도 연기는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너무 기억에 나서 최대한 화재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소방관 분들이 용기가 필요한 현장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감독님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또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면 더 큰 사명감으로 이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준혁 씨. 다른 배우분들보다 특히 더 용기를 내서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몸에 불이 붙는 장면을 스턴트 대역 없이 직접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네네. 그 젤 같은 거를 바르고요. 안전하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워낙 좀 불을 무서워해요. 어릴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무섭긴 했는데 또 안전하게 또 민재 형하고 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도전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억에 남는 장면 같습니다. 그 물론 뭐 당연히 안전장치를 다 준비된 상태에서 촬영을 했겠지만 이건 내가 스턴트 없이 직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이제 선배분들과 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리얼리티를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뭐 거기서 이것만 대역으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느낌. 그리고 저도 기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자체가 저는 워낙 좀 그런 공포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소방관이라는 작품 예전에 단막극도 했고 두 번째거든요. 저랑 나름의 그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정말 잘 일단 스태프분들이 잘 해주셨어요. 안전하게. 네, 좋습니다. 안전한 현장에서 우리 또 이준혁 씨가 어떤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재명 씨한테 이걸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촬영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두가 안전한 현장에서 촬영을 잘 마치기 위해서 몇 주간 그 소방 교육을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그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이후에 처음으로 훈련을 받아봤는데 네. 민방위 된 지 오래됐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년 됐죠. 네.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게 되게 낯선 경험이었는데 많이 놀라웠던 게 너무 더웠고 힘들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아 정말 힘든 어떤 과정을 수행하시는구나 몸소 체험했었습니다. 네. 저 직접 겪어보니 그리고 또 혼자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배우분들이 함께 받으셨죠. 그때 이미 팀워크가 다 형성이 되었겠네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틸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화제 대표 필수품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익숙한데 이 마스크 중에서도 방진 마스크는 분진 또는 미스트 등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스크입니다. 자, 영화 소방관의 얼굴들이죠. 서부 소방서 소방관 분들 위험한 이 화재 현장에 팀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다른 작품보다 팀워크, 팀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민재 씨, 네. 우리 팀 서부소방서 네. 팀워크 어땠나요? 팀워크 너무
좋았죠. 일단은 그 현장에 그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실 저희가 뭐 진짜 소방대원들이 경험할 것 같은 그 리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같이 협력하고 또 서로 보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연기긴 하나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팀워크가 그냥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쉬는 시간들도 너무 좋았고 또 너무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사건으로 베이스로 하는 거다 보니까는 뭐 감독님 말씀처럼 리얼리티뿐만이 아니라 그 대원들끼리 어떤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체험하게 되면서 영화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소방 대원분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어떤 시선들이 좀 생겼던 영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팀워크도 이제 교육을 받으실 때부터 이제 켜켜이 쌓였을 거고, 그리고 서로가 또 서로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더더욱이 더 그런 끈끈한 정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대환 씨는 팀워크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준혁 씨와 눈을 마주치면서 굉장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는데요. 아, 네. 두 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끈끈해지셨나 봐요. 그렇죠. 그 어쨌든 진짜 리얼리티를 담기 위해서 정말 그 불을 지폈던 현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위험하기도 했었고 물론 안전하게 다 장치는 했지만 서로 의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불현듯 생각이 나서 눈 맞추면서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을 지폈던 그 계절이 제가 알기로 뜨거운 여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이 뜨거운 여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웠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엄청난 칭찬과 격려가 있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이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그 불을 지피는 장면도 있었고 또 저희는 또 소방복도 입고 장비까지 다 착용을 하면 그게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뭐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 다 힘들었을 텐데 근데도 딱 촬영이 끝나면 항상 감독님께서 이렇게 인자한 웃음과 함께 허허허 하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이 장면은 이래서 좋았다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짜증 못 내도록 짜증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짜증 어떻게 차단.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생각해보면.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도 뵈면 정말 유하고 맞아요. 예, 마치 진짜 겨울에 핫팩 같은 분이시잖아요. 정말 따뜻하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칭찬을 되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래서 좋고 또 저래서 좋고 뭐 이 장면 이래서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계속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들한테 현장에서 기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감독님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 곧 또 응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곽경택 감독님의 칭찬은 우리 오대환 씨의 짜증을 막았네요. 네, 아,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 주원 씨도 칭찬 많이 들으셨죠?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사실 고등학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하고 작품을 이제 하게 돼서 사실 너무 영광이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다른 작품을 할 때 감독님들 보면 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긴 하지만 굳이 비교하면 아빠 같다. 뭐 그런데 사실 우리 곽 감독님은 약간 엄마 같으세요. 네, 더 엄마. 섬세하고. 네, 그리고 더 약간 품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연기 디렉팅을 주실 때 가장 너무 훌륭한 감독님이셨어요. 감독님 자체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갖고 연기로 디렉팅을 네, 주시는군요. 뭐 연기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 하면 정말 쏙 들어오는.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던 환경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지금 주원 씨한테도 그냥 제가 급작스럽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나는 그 전부터 곽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계십니까? 저는 잠시. 감독 지금 동시에 네 분이. 네, 유재명 씨. 네. 감독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친구의 오디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오디션을 보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연극을 할 때였는데 그 친구 오디션장에 가서 연기를 하고 물론 결과는 잘 안 좋았죠. 그 이후에 왜냐면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못 뵀으니까요. 네, 네. 예.
그 이후에 친구가 너무 잘 돼서 대박이 났죠. 예, 예, 열심히 연구를 했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역할로 오디션? 자유 연기. 자유 연기로. 혹시 기억 나세요, 감독님? 그때 제가 옥석을 못 가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만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씨도 마이크 드셨었는데. 아, 네네네. 예. 아, 저는 너무 감독님과 작업하면서 뭐 물론 영화들이 너무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도 많았고 지금 한데, 이 정도 되면 에피소드 있어야 됩니다. 아, 저요? 지금 앞전에 지금 앞에 지금 에피소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배우들 에피소드 먼저 듣는. 아니 뭐 없습니까 에피소드? 아, 저요? 일단 없는 걸로. 오디션 안 보셨어요? 오디션 안 봤어요 아직.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오대환 씨도 마이크를 드셨었나요? 아니면 들다 말았습니다. 들다 말아. 들리다가- 예준혁 씨 드셨어요? 에피소드에 지금 다들 긴장. 장영남 씨 혹시? 들었는데요. 네, 손 드셨어요. 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재명님하고는 저는 감독님이랑 처음 만나서 통증이란 작품을 하게 됐었어요. 네, 통증. 네, 통증을 했는데 자이로드롭이란 놀이기구를 탔거든요. 자이로드롭이란 놀이기구를. 근데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 진짜 돈 수억을 줘도 안 탄다고 하는 제가 그 놀이기구인데 그걸 이제 동석이 오빠랑 아침 첫 씬부터 찍었어요. 한 6번을 내리 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사실 그 모든 씬이 다 통편집이 돼. 지금까지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또 그 인연과 함께 감독님과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작품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앞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정말 감독님과의 관계 감독님 자체가 제가 자유로 좋아하는 거 드롭이었네요. 예. 자, 우리 장영남 씨 마이크 드신 김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배우분들과는 달리 아까 인사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도순이라는 캐릭터는 유일한 소방관의 가족입니다. 소방관을 관람하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도순이 아닐까 싶은데 네. 도순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셨나요? 이제 도수는 그 남편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존경심도 굉장히 많은 여자임과 동시에 또 남편이고 가족이고 그래서 그가 늘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절실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현장에는 같이 못 나가지만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늘 위장 장애를 안고 살거든요, 도순이.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좀 진정성 있게 표현할까 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소방관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그래 나의 가족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을 도순을 통해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공개합니다. 네, 마지막 화재 대피 필수품은 손수건입니다. 자, 화재 시 발생하는 농연 중에는요 다량의 수용성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습식 손수건은요 화재 시 유독가스를 녹이면서 뜨거운 열기가 직접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화재 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손수건. 자, 이번 영화 어찌 보면 보시는 분들이 다른 의미로 또 손수건을 꺼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죠. 이유영 씨, 이 사건에 대해서 영화 촬영 전에 알고 계셨나요? 제가 소방관이라는 작품을 만나기 전에 자세히는 몰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대원분들과는 달리 구급대원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구급대원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분들을 뜻하는 말인데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면서 구조 대상자나 뭐 소방대원분들의 마음 졸이면서 또 안전을 가장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네, 기억입니다. 유영 씨도 마찬가지로 촬영 전과 후 굉장히 마음가짐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런 사이렌 소리를 많이 듣고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또 찰렁하고 촬영했던 현장의 기억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발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고 또 현장에서 대기하시는 그런 응급 구조대원분들과 서희의 역할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이 되게 비슷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건물 밖에서 대기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배우분들 이제 안에서 촬영하시는 걸 항상 좀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굉장히 무거운 옷을, 더운 옷을 입고 불 속에서 촬영을 하시는 다른 배우분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 걱정도 되고 제발 안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유영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감독님, 실제 홍제동 화재 참사 이 사건 관계자분들과의 만남도 가지셨죠? 그분들의 만남이 또 어떤 영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좀 여쭤볼게요. 당시에 현장에 계셨던 분이 제가 찾아뵀을 때는 대장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심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질문을 못했고 그분도 말씀 안 하셨어요. 대신 제가 여러 번 뵙고 그냥 느낌으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는 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그 기억을 자꾸 제가 꺼내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자꾸 여러 번 뵈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현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가 또 그분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올겨울 감사와 기억의 의미를 전할 영화 소방관. 자, 이쯤에서요. 실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Thank you, Remember You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특히 내일이요. 내일 11월 9일이 제 62주년 소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우리 소방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그 왼쪽 가슴인가요? 네, 지금 이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소방 리본 배지를 지금 오늘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우리 소방관 분들이 더욱더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Thank you, Remember You. 소방관은 무엇이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이 전달해 주시는 Thank you, Remember You 판넬을 받아주시고요. 그 판넬에 소방관은 무엇이다. 빈칸 부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방관의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관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아마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수도 없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소방관의 의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자, 지금 다들 신중하게 고민해서 적고 계시는데요. 오, 각경택 감독님이 정말 빨리 지우개가 그냥 이렇게 지워지나요? 혹시 휴지 있으면 유재명 씨 그 협찬 아닙니까? 옷 괜찮아요? 네. 혹시라도 반납이 안 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적어주셨나요? 다 적으셨나요? 자, 곽경택 감독님부터 들어주시죠. 소방관은 구원자이다. 이유를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가 대본 쓰면서 취재했던 이야기 중에
한 분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문이 열리면서 소방대원 분이 나타났대요. 그때는 그분이 하느님이고 구원자였대요. 네, 그래서 그런 너무너무 강력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같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구원자라고 썼습니다. 은자다. 주원 씨. 저는 소방관은 진정한 용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용기다. 이게 촬영하면서도 느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 진짜 용기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촬영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그 화재 세팅을 해놓고 이제 들어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네, 무섭고 너무 뜨겁고 근데 소방관분들은 이 상황을 정말 매일같이 겪고 계시고 정말 이 화마와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꼈을 때 이만한 용기가 있을까? 예,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용기는 용기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것이 소방관분들은 진정한 용기 있는 분들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다. 유재명 씨. 소방관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누군가의 가족이다. 그 제가 바빠서 가족끼리 여행을 못 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저희 애와 비슷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한 1박 정도를 일정을 보냈는데 소방관이셨어요. 대전에서 활동하신 분이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친구고 형제고 이웃이고 예. 큰 의미보단 이분들은 우리다. 예. 그 처음에 우리라는 말을 쓴 게 그것 때문인데 직업이고 본인의 사명이지만 틀림없이 우리의 가족이다. 예. 그 말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다. 좋습니다. 이유영 씨. 소방관은 네, 저는 뜨거움이다. 뜨거움이다.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소방관은 뜨거움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뜨거움이다. 김민재 씨. 네, 저는 소방관은 이 시대의 영웅이다. 시대 영웅. 네, 그 제가 지금은 영웅에 대한 뜻이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영웅이라는 것이 꼭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잖아요. 모든 두려움, 가족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어쩌면 링 위에서도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워야 되는 어떤 그 인간의 가장 숭고하게 갖고 있는 투쟁적인 어떤 에너지들 그러니까 소방관 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시대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오대한 씨. 소방관은 소방관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제가 예전에 이 홍제동 화재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6명의 소방관님들이 희생이 되셨고 그 다음에 좀 살아남으신 소방관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뇌 손상도 있으셨고 하반신 마비도 오셔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렵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마지막에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일체 망설임 없이 들어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그만큼 아픈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일 텐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준혁 씨. 똑같은데. 네. 영웅이다라고. 네. 했는데. 소방관은 영웅이다. 뭐 사실 저는 뭔가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히어로 무비나 이런 걸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소방관의 삶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히어로 무비의 그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사이렌이 울리고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구조하고 때로는 또 뭐 좀 사회적인 불합리한 일도 겪고 이러면서도 계속 이겨내는 게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아 저런 게 있을 수 없지 그런데 영화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히어로 무비 같은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영웅이다. 네. 장영남 씨, 저는 소방관은 위대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소방관은 든든함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큰 대가도 없이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저희에게 희생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사명감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한 너무나 저희는 든든하고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8분의 소방관의 정의, 소방관은 무엇이다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방관은 신이다. 인간 영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신 영역에서, 신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구조하고 지켜주시는 모든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와주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방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작품인 만큼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 조원 배우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조원 배우님이 이제 극장 영화 개봉은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좀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하시게 된 소감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곽경태 감독님께는 이제 사실 이제 좀 곽도원 배우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좀 개봉을 앞둔 좀 심경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분 편집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편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또 스크린 복귀한 주원 씨 소감 좀 여쭤볼까요? 우선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니까 사실 배우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근데 또 다른 영화와 달리 우리 소방관 영화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실화를 다룬 바탕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더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했고 모든 배우들과 뭐 감독님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찍을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 뭔가 이 사명감 같은 게 생기는 듯한 그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영화 뭐 작품 할 때와는 또 다르기도 하지만 또 오랜만에 스크린 특히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서 너무 또 설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개봉 이후까지도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감독님 배우 리스크에 대한 신경과 편집에 있어서의 고민 질문 주셨습니다. 뭐 사실 뭐 질문을 오히려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이 영화를 곧 개봉을 할 수도 있으니까 후반 작업을 한번 마무리하고 있는 그 후반 녹음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면은 아주 밉습니다.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면을 안고 이제 이 영화를 개봉하게 됐는데 과연 이거를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를 혼자 내내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얼마 전에 소방 관계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래서 개봉을 하게 됐고 이런 좀 속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감독님, 우리 소방관들도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팀이 들어가서 같이 해내는 거니까 다른 배우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 하니까 힘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많이 용기를 얻었고 저도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왔고 그리고 곽도원 배우의 그 분량을 특별히 뭐 많이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OTT나 숏폼 리듬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 저희 영화도 조금 요즘의 관객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느라고 전체적인 편집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 중에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뺐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편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팀이 함께한다, 팀이 들어간다라는 말에 또 우리 배우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 제가 옆에서 보는데 느껴지네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엔 유수연입니다. 네. 저는 이유영 배우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구국대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도 조금 낯선데 연기하시는 배우님도 조금 낯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캐릭터를 좀 연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유영 배우. 네. 우선 소방대원분들의 저도 그런 구조나 시스템이나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소방서에 가서 다른 대원분들 이제 옆에서 소방 훈련 받으실 때 저는 구급 대원분들한테 좀 구급 대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나 심폐소생술 등을 비롯한 그런 훈련을 같이 배우고 또 여러 번 가서 연습을 했고요.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다큐도 많이 찾아보고 특히 사건에 대한 뉴스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고 네, 다큐 보고 훈련하고 그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지긴 했지만 또 곽경택 감독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워낙 또 현장의 리얼함이 살아있는 작품이 탄생했을 것 같아서 이번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구급대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으로 가봅니다. 네, 중앙 뒤쪽입니다. 중앙의 중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머니티 스포츠 김민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소방관 각자 맡으신 역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있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 각자 본인이 맡은 역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지 주원 씨. 저는 철웅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서부소방서의 어떤 신입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철웅이는 어쨌든 영화 내내 많이 성장을 합니다. 네, 많이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인물인데, 저는 철웅이에게 뭔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팀원들과 너무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재명 씨 본인 역할과 실제 또 소방관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뭐 뉴스를 습관적으로 틀면 뭐 밤사이에 사건 사고입니다라고 요약을 하면서 어딘가에 화재가 났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까를 고민하지만 이분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어떤 인명 피해를 최소한 줄여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목숨을 해주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맡은 인기 역할과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열악한 장비, 노후된 장비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서 그분들의 급식에 대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영화가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영화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저희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환경 개선까지 되기를 바라봅니다. 유영 씨, 구급대원들에게 네,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소방대원분들보다 구급대원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같이 긴박하게 같이 출동하시고 또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또 대원분들의 안전을 신경 써주시는 그런 구급대원분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재 씨. 네, 지금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잠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 특히 좀 더 많이 그 불안한 시대고 좀 긴장도 되고 네 그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어쩌면은 우리 대원들과 이 이야기 안에서 조금이라도 소방관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객들한테 좀 서로 보호해줄 수 있고 돌봄의 정서가 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서로 또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또 영화가 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대한 씨. 네, 제가 극 중에 맡은 역할은 효종이란 역할인데요. 항상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효종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덕분에 촬영하면서 많이 웃었고 고마웠고 감사했어.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준혁 씨. 네, 제가 맡은 역할은 기철이고 현장에서 굉장히 담담하고 묵묵하게 일 처리를 해내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고 나서도 제가 이제 좀 시간이 흘렀고 사실 영화라는 것도 팀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작품에서 팀 작업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저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문득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기철이라는 친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소방관 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어딘가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조금 이제 현장에서도 좀 더 타인한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남 씨,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 또 한 말씀 네. 하실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이제 도순이라는 캐릭터는 남편한테 이렇게 살갑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만두라고, 빨리 퇴직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단 한순간도 진섭을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남편이 자랑스러웠다. 도순은. 네, 그건 도순의 마음을 제가 그러면 네. 그 마음이 즉 네. 또 소방관님들께 네네. 전달이 되겠네요. 예. 네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 소방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이렇게 늘 지켜주셔서 늘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계시지만 그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남겨놓고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곽경택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관심 갖고 찾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들하고 만든 영화가 여러분의 사랑 많이 받아서 영화 속에 무서운 화재 현장을 간접적으로나 경험하시고 각자 다 조심해서 우리 소방관 분들한테 조금 더 덜 전화 걸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최종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씨. 아무튼 저희 영화는 모든 이제 분들이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어떤 더 진실되고 더 사명감 있게 촬영을 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영화는 또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명 씨. 네, 저희가 함께 노력한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소방관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 작품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소방관분들에게 또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영 씨. 네, 저희가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촬영한 만큼 소방관 분들의 그 용기와 희생을 널리 알리고 싶고요. 그만큼 영화관 와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씨. 네, 저도 뭐 이 소방관 영화를 통해서 일단은 뭐 많은 좀 소방대원 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가 많이 줄어들길 저도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대한 씨.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저희 영화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충만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 씨. 예, 소방관 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라서 저희가 직업적인 부담감은 있었지만 관객분들은 영화관에서 정말 좋은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와주셔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남 씨. 네, 감독님과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의 정말 열정 어린 진심이 담긴 저희 소방관이 올 연말 관객분들과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올겨울 또 이렇게 겨울에 불 많이 나니까 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입니다.